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매집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산 사람들이 물량을 넘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량 터졌다. 돈 들어왔다. 이제 더 가겠다. 그런데 다음날 바로 밀립니다. 심하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산 자리가 출발점이 아니라 누군가 팔고 나간 자리였다는 걸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초보자가 차트에서 착각하기 쉬운 위험 신호를 계속 정리해드린 겁니다. 거래량, 캔들, 21선, 지지선 기준을 하나씩 쌓고 싶다면 구독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히려 위험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이 뭔지부터 아주 쉽게 잡고 가겠습니다. 거래량은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됐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관심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종목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 그날 많은 사람이 그 종목을 샀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누군가 많이 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많이 팔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샀다는 건 누군가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폭발을 무조건 좋은 신호로 보면 안 됩니다. 초보자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거래량 터졌네. 세력 들어왔네. 이제 시작이네. 물론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특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고점 거래량은 매집이 아니라 분산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량 넘기기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위치입니다. 거래량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거래량 크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터졌느냐입니다. 바닥권에서 터졌는지, 상승 초입에서 터졌는지, 이미 많이 오른 고점에서 터졌는지,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동안 관심 없던 종목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래 빠지고 조용하던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을 만들면서 아랫골이나 양봉을 만든다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위치를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거래량 폭발이라도 바닥권에서는 관심 신호가 될 수 있고 고점권에서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 폭발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터졌습니다. 초보자 눈에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차트가 강해 보이고 종목 게시판도 시끄러워집니다. 뉴스도 나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오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음날 바로 밀린다. 전날 양봉의 절반도 지키지 못한다. 윗꼬리가 나오고 종가가 약하게 끝난다. 전날 거래량보다 더 큰 음봉 거래량이 나온다. 이러면 조심해야 합니다. 전날의 거래량 폭발이 매집이 아니라 손바뀜이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팔았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격을 못 지키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물리는 구조가 됩니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졌다고 바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양봉 이후에 가격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강한 차트는 거래량 터진 양봉 이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눌림이 나와도 전날 양봉의 중심 정도는 지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약한 차트는 다음날 바로 전날 양봉을 다 잡아먹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다음날 전날 양봉을 얼마나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윗꼬리 긴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윗꼬리가 길다는 건 장중에는 많이 올랐지만 종가까지 버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누군가 강하게 팔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크게 터졌다면 더 중요합니다.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결국 위에서 밀렸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살짝 흔들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밀립니다. 종가는 고점보다 한참 아래에서 끝납니다. 캔들에는 긴 윗꼬리가 남습니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몇 배나 터졌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고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으니까 내일 다시 가겠지. 하지만 반대로 봐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도 종가를 못 지켰네. 위에서 팔려는 물량이 많았네. 매수세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네.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긴 윗꼬리와 거래량 폭발이 같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이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바로 매수하면 위험합니다. 적어도 그 윗꼬리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종가로 버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들어가면 고점에 갇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돌파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정고점은 예전에 주가가 막혔던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에는 물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오면 본전 탈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버티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터졌는데 정고점을 못 넘습니다. 또는 장중에는 넘었다가 종가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건 돌파 실패입니다. 초보자가 많이 물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종목을 보고 기대합니다. 이번엔 뚫겠다. 돌파하면 크게 가겠다.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가는 밀립니다. 다음 날도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거래량은 터졌는데 가격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은 돌파 에너지가 아니라 매물 소화 실패일 수 있습니다. 정고점 근처에서는 거래량만 보면 안 됩니다. 돌파했는지 그리고 돌파 후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뚫는 척하고 밀리는 차트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못 뚫었다면 위에 매물이 생각보다 많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더 커지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첫날에는 장대 양봉과 거래량 폭발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큽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전날 들어온 사람들까지 손절하거나 위에서 매물이 더 쏟아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차트에서 초보자는 또 물타기를 합니다.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가겠지. 오늘 빠졌으니까 싸졌네. 평단 낮추면 반등에 탈출하겠지. 하지만 차트가 이미 약해졌다면 물타기는 위험합니다. 고점 거래량 폭발 이후 장대 음봉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일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진짜 좋은 거래량은 어떤 거래량일까요? 좋은 거래량은 위치와 이후 흐름이 같이 좋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바닥권이나 박스권 돌파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오랫동안 조용하던 종목이 거래량을 만들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단, 바로 무리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파 후 지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돌파 후 다시 그 가격대를 지켜줍니다. 진짜 강한 차트는 돌파한 자리를 쉽게 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이제는 지지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온 뒤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빠질 때 거래량이 더 커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팔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습니다. 눌림 이후 재상승할 때 거래량이 다시 붙으면 흐름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고점이나 돌파 가격을 넘고 버티면 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진짜 좋은 거래량은 이렇습니다. 하단권이나 돌파 구간에서 터진다. 돌파 후 가격을 지킨다.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붙는다. 이런 흐름이 나와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해석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터졌다고 바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단권인지 고정권인지 봐야 합니다. 장대 양봉 이후 다음날 가격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윗꼬리가 긴지 봐야 합니다. 정고점 돌파에 성공했는지 봐야 합니다. 눌림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봐야 합니다. 초보자가 거래량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는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앞으로 더 끌고 갈 돈인지 아니면 고점에서 받아준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거래량은 크기보다 위치가 먼저입니다.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은 기회가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긴 윗꼬리, 정고점 돌파 실패, 다음날 장대 음봉이 같이 나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매수는 거래량이 터진 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래량 이후 가격이 버티는 걸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